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고요. 평소와 다른 많이 굉장히 이제 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일단은 뭐 킬러 문항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비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제 통합 교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첫 번째 관문이 요번 6월 모의고사였어요. 뭐 물론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비해서 요번 제 생각이에요. 요번 6월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잘 출제된 모의고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풀만한 킬러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난이도가 다른 이제 일반적인 3점, 4점짜리가 평소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서 공부를 확실히 열심히 한 친구가 점수를 잘 받게, 교과서랑 수능 특강을 열심히 잘 푼 학생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요소를 어느 정도 맞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생겼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거의 이제 뭐 15년 동안 가르쳤지만 저도 이제 수능을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킬러 문제, 이제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킬러 문제, 예전에 이제 킬러 문제는 21번 30번 문제였죠. 통합되기 전에 가형 나형 있을 때 그런 21번 30번 문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뭐 문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풀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막힘없이 풀 수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쵸? 배경 지식과 사전 지식 없이 미리 풀어보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는, 선생도 어려워하는, 바로 못 풀고 시간을 줘야 연구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물론 뭐 서울대와 의대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지만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재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시험에 내는 거는 조금은 저는 잘못됐다고, 노력하는 사회가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 변화하는 정책을 지지하는가? 뭐 정당이나 정치 세계 상관없이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킬러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킬러 문제는 좀 줄여야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수능 보세요. 가형, 나형, 특히 나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21번, 30번만 어려워. 29번도 쉽게 나오고 막 4점짜리가 3점짜리만큼 쉬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공부 조금만 한 학생은 84점, 88점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막 열심히 해도 또 킬러 문제 두 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를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72점도 맞을 수 있고 68점도 맞을 수 있고 60점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1등급에서도 점수 갭이 있고 2등급에서도 점수 갭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있게끔, 다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는 극상위권에서는 100점이 한 제가 생각했을 때 상위 1%, 1.5%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상위권, 의대나 서울대 높은 과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을 제외한 전체적인 입시판에서는 훨씬 더 잘 출제를 한다면 지금보다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를 조금 더 올린다면 훨씬 더 변별력이 있는 상위권, 중상위권, 극상위권 말고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서는 훨씬 더 변별력이 있는 좋은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대안이 없는 비판은 사양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대안은 그랬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막 해요. 사람들이 비판을 막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판을 했을 때 대안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냥 뭐 학생들 혼란만 가중시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어. 특히 수시제도. 이 수시제도를 왜 이제 비판을 하냐 하면은 이 수시제도의 근간은 입학사정관제고 이 입학사정관제의 근간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이제 관장하는 이제 모든 분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완벽한 국내파가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학사를 받거나 외국에서 학사를 받고 외국에서 석박사를 받아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공부를 잘하는 그 공부를 잘하는 박사를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온 영재 똑똑한 그런 분들이 외국에 가 석박사를 받고 교수를 하면서 그 외국에서 그 이제 훌륭한 좋은 교육 제도를 보는 거죠.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완벽해. 개인들의 개선과 개인들의 창의력과 개인들의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야말로 진정한 입시의 대안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입학사정관제를 가지고 들어오고 수시제도를 만든 건데 전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실정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미국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가 궁금한 사회지, 옆집에 있는 철수나 옆집에 있는 영희가 왜 붙었지, 몇 점으로 붙었지, 제가 어떻게 붙었지가 궁금한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입학도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사립 중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꽃같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붙었는지 몇 점으로 붙었는지 나보다 점수가 몇 점이 높은지도 중요한 사회예요. 그거를 개개인의 성향과 뭐 그 능력을 개인적인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입학사정관제는 전혀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실정상 공정성을 따지는 이 대한민국 실정상 이 입학사정관제는 절대 맞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점수별로 서열화를 시켜서 네가 누구보다 몇 점이 높기 때문에 네가 합격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입시 제도는 뭐냐? 수시를 만약에 이제 존치를 시킨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내신으로 이 대학을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 수시를 존치를 시킨다고 보면은 이런 거 어떨까요? 지금처럼 내신은 보되 내신을 학교에서 보는 내신과 지금 모의고사 보듯이 국가에서 보는 내신을 합쳐요. 그래서 학교별 성적,
전국형 성적을 가지고 이제 내신을 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모의고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국가 시험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 학기는 학교 시험, 한 학기는 국가 시험으로 봐서 내신을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보면 지역별 뭐 불이익이나 편차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고사는 학교별, 기말고사는 국가별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 50, 정시 50으로 그렇게 간다면 전체적인 불만도 없고, 그리고 그런 모의고사 같은 거를 정말 딱 교재를 정해서 교재도 대부분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든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줄 수 없으면 EBS 교재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국가 모의고사는 EBS 교재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공정성을 따지고 지역적인 편차를 없앤다면 수시 제도가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시대 때 있었던 수능 특차 제도도 부활하면은 조금 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보다 더 저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 의존도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누적 모의고사를 풀고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변형해서 풀고 킬러 문제를 풀고 막 미적분 심화를 풀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스스로 자세 잡는 방법, 학습 밸런스를 맞추는 거,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 등 학습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 어때요? 아직까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발표가 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애가 미적분 심화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애 창의사고력 수학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선행 어디까지 나가죠? 좋은 학원 떨어졌는데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고 있다고요. 학원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근데 부모님들만 인정 안 해요. 아이가 오면 한숨 쉬면서 3시간, 4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좋은 머리를 준 부모님 때문에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도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애가 집중력이 낮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집중력 길러주는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아, 우리가 산만하다. 산만함 잡아주는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약 먹이려고 그러고 ADHD 약 먹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학원이 만들어줄 수 없어요. 저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은 도움을 주는 그런 양념과 같은, 이제 요리할 때 내는 다시다, 미원, 연두 같은 그런 존재지,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리에 앉혀놓는 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집중력 있게 하는 거, 올바른 행동 패턴을 갖는 거, 우리 부모님이 참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입시의 대비예요. 그런 아이가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런 아이가 입시에 성공합니다. 대형 학원 좋은 반, 미적분 심화, 실력 정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뭐 진행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요 입시제도가 잘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실패를 하고 굉장한 비판을 받고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그 혼란은 또 엄청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변형되는 입시제도가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